한국인 중 60세 이상의 70% 이상이 매일 최소 한 가지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중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간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및 간담도 전문의 이호성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건강을 지키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매일 비타민을 복용하다가 만성피로, 간 수치 상승, 심지어 지방간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2021년 아시아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간의 대사 기능이 평균 30에서 40% 감소하여 지용성 비타민을 젊었을 때처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30세에는 무해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던 것이 65세에는 간에 축적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호성 박사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4가지 비타민, 그것들이 어떻게 간을 해치는지, 그리고 일상 식사에서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파트가 가장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파트 1. 왜 60세 이후의 간은 더 쉽게 손상될까요? 60세 이후 간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의 대사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해독 능력이 약해지며 간 효소들이 더 느리게 움직여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노년기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30세 때 여러분의 간은 새 정수 필터와 같아서 물이 빠르고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60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 필터는 낡아지고 더 느리게 걸러지며 막히기도 쉬워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권장 용량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비타민을 계속 복용하면서 왜 피곤한지, 왜 잠을 깊이 못 자는지, 왜 간 수치가 계속 오르는지 의아해합니다. 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하면 간은 더 많은 해독 작업을 해야 하고 유해한 중간 물질을 생성하며 간 수치는 아무런 증상 없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올라갑니다. 제가 이것을 조용한 간 손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2단계 또는 3단계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트 2. 60세 이후 간에 가장 해로운 비타민 4가지.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A,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이나 면역력 향상을 위해 하루만 IU 이상의 비타민 A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과 아시아 임상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만 IU를 초과하는 비타민 A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경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 세포에 직접 축적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이렇습니다. 비타민 A는 요리할 때마다 냄비 바닥에 눌어붙는 기름때와 같습니다. 한 겹이면 괜찮지만 씻지 않고 해마다 쌓이면 그 기름때는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결국 냄비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간도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호성 박사는 만성 피로와 약간의 황달 증상으로 내원한 67세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암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4배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원인은 이웃이 눈에 좋다고 말해서 3년 동안 고용량 합성 비타민 A를 복용해 온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A를 중단하고 식단을 조정한 후 불과 8주 만에 간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비타민 A 독성 증상으로는 피부와 눈의 황달기운, 지속적인 구역감, 어지럼증과 무기력함, 그리고 간이 위치한 우상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아신 비타민 B3, 매일 복용 시 급성 간염을 유발. 많은 한국 고령 환자분들이 인터넷 정보나 지인의 권유로 혈중 지방을 낮추기 위해 하루 500에서 1000mg의 고용량 나이아신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의학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량에서 나이아신은 간이 지방을 대사하기 위해 2배로 일하도록 강제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급성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자면 간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매일 최대 속도로 엑셀을 밟으면 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엔진이 타버립니다. 고용량 나이아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나이아신 복용 후 얼굴이 달아오르고 피부가 붉어지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해독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과도한 나이아신을 처리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말 그대로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호성 박사에게는 혈중 지방을 낮추기 위해
6개월 동안 매일 1000mg의 나이아신을 복용한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찾았을 때 이미 심각한 간염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비타민인데요. 아들이 인터넷에서 사다 줬는데 심장에 좋다고 해서요.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비타민은 사탕이 아니며 인터넷은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고용량 비타민 D, 간 석회화 및 기능 저하 유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뼈에 많을수록 좋다고 믿으며 하루 5천에서만 IU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과잉 섭취는 혈중 칼슘 수치를 높이고 그 잉여 칼슘이 간을 포함한 연조직에 침착되어 간과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만성 피로, 고관절 통증, 그리고 원인 모를 지속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비타민 D를 과용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 시멘트를 너무 많이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양이면 모든 것이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부으면 시멘트가 사방으로 흘러넘쳐 배관을 막고 전체 시스템을 정체시킵니다. 칼슘이 축적될 때 간과 신장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많이 먹을수록 뼈가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0 IU를 초과하는 용량은 뼈를 더 튼튼하게 하지 않으며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이라면 오전에 약 15에서 20분 정도 햇볕 아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용량 비타민 E.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간에 부담을 줌. 13만 5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복용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2% 증가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간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간이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더욱 무리하게 일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고용량 비타민 E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은 맑은 물 대신 기름을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과 간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력이 소진됩니다. 성긴 채에 물을 거르는 것과 꿀을 거르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깨, 호박씨, 고등어, 두부와 같은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고용량 합성 비타민 E 보충 캡슐입니다. 이호성 박사는 인터넷에서 뇌 노화 예방에 좋다는 글을 읽고 1년 동안 매일 800 IU의 비타민 E를 복용한 69세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간 수치 상승과 심각한 산화 스트레스가 확인되었습니다.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고 매일 소량의 참깨나 두부로 대체한 후 불과 12주 만에 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냥 참깨만 먹으면 됐는데 돈을 내고 약을 사 먹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깨가 훨씬 더 맛있기도 하죠. 파트 3. 한국의 60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지금 복용 중인 보충제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먼저 비타민 A, 고용량 나이아신, 비타민 E, 고용량 비타민 D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세요. 라벨을 읽을 때는 다음 안전 기준을 기억하세요. 비타민 A는 3000 IU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벨에 10,000 IU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 내려놓으세요. 비타민 D는 1000에서 2000 IU면 충분하며 4000 IU를 초과하면 위험 구간입니다. 비타민 E는 100 IU 미만이 안전하고 400 IU를 초과하면 재고가 필요합니다. 나이아신은 하루 35mg을 넘지 않아야 하며 500mg 이상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한 치료 용량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 라벨에 특정 비타민에 대해 일일 권장량의 500% 제공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권장량의 5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밥 1공기 먹을 것을 5공기 먹으면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매일 먹는 한국 음식에서 비타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이것이 이호성 박사의 황금 원칙입니다. 음식이 최우선이고 보충제는 정말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비타민 A가 필요하다면 한식 밥상에 늘 오르는 당근, 단호박, 고구마를 드세요. 비타민 B3이 필요하다면 일상적인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백질 공급 원인 고등어, 닭고기, 두부를 드세요. 비타민 D가 필요하다면 아침에 햇빛 아래서 약 15에서 20분 정도 걷기를 하세요. 한국의 아침 햇살만으로도 몸이 충분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필요하다면
한국인의 식사에서 친숙한 참깨, 두부 또는 고등어 구이를 조금 드세요. 천연식품이 왜 보충제보다 나을까요? 당근 냉채나 단호박국을 드실 때 몸은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A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둡니다. 하지만 만 IU 캡슐 하나를 삼키면 간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전량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 식사와 고용량 합성 보충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 번째 단계, 6개월에 한 번간 수치 검사를 받으세요. ALT, AST, GGT 검사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체열에 약 5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정기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수치, ALT는 간의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하며 정상 범위는 40 미만입니다. 결과가 80이나 100이라면 간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AST는 간 세포 손상 정도를 나타내며 정상 범위는 35 미만입니다. GGT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다른 효소들보다 먼저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수치들이 아직 낯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들고 진료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일 때 일찍 발견하는 것이 이미 손상이 일어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네 번째 단계, 이 간단한 원칙을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믿어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60세의 몸은 작고 아늑한 집과 같습니다. 오래된 살림살이를 모두 쑤셔 넣을 필요가 없으며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많은 한국 고령자들이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중복 섭취 상황입니다. 비타민 A, D, E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하나 드시고 거기에 비타민 D가 추가된 칼슘 보충제를 더 드시고 다시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눈 건강 보충제를 드십니다. 그 결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 용량의 3배에서 5배를 몸에 넣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호성 박사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경고하는 비타민 함정입니다.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 이호성 박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손상을 받아도 곧바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간 수치는 아무 증상 없이 5에서 10년에 걸쳐 조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직원처럼 간은 과부하 상태에서도 계속 일합니다. 증상으로 목소리를 낼 때쯤이면 이미 60에서 70%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증상으로는 충분히 잠을 자도 지속되는 만성피로, 피부나 눈 흰자에 약간 노란 기운, 녹차색처럼 짙은 소변, 옅은 색의 대변, 원인 불명의 피부 가려움, 식욕 부진이나 이유 없이 금방 배부름, 그리고 우상 복부에 묵직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비타민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 중이면서 위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있다면 지금 드시는 보충제 용기를 모두 챙겨서 즉시 의사를 찾아가세요. 의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을 지키려고 비타민을 먹었을 뿐인데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젊었을 때처럼 비타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30세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65세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의 나들이를 너무 피곤해서 함께하지 못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 복용 방식을 조정하고 나자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환자 중 68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북한산을 쉬지 않고 올랐어요. 그 순간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간은 여러분 몸의 조용한 영웅입니다. 비타민을 더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게 하고 올바르게 드시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으로 간을 지켜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60세 이상의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간에 해로운 이 4가지 비타민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알고리즘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건강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저는 이호성 박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